자,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성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이번 한 주는요, 네. 진짜 동물과 관련하여 정말 큰 이슈가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위클리벳에서도 한번 다뤘지만 그래도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또 한 번 좀 다뤄줘야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작년 11월에 강아지 공장 문제를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네, SBS 동물농장에서 이 문제를 크게 이슈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땐 저희가 사실 짧은 영상을 보기도 했었고, 네. 그다음에 그냥 언론 기사 이렇게 좀 보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꽤 장시간에 걸쳐서 취재를 했고 굉장히 좀 자세하게 그 장면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보시는 분들의 충격이 더 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난번에 강아지 공장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저 역시도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정말 빨리 무언가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은 크게 여론몰이를 못했어요. 네, 이번처럼 이슈화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네. 법적 미비사항들을 이번 기회에 좀 개선하는 좀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주시고 힘을 보태주셔야 되는 상황인데요.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위클리벳을 함께 하시면은 정확한 내용들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용어 정리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많은 분들이 용어를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제 강아지가 태어나는 곳이 있죠. 근데 동물 생산업이라고 불러요. 동물보호법상으로는. 근데 그것이 대부분 흔히 말하는 강아지 공장, 번식업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동물 생산업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강아지들이 바로 동물 판매업소, 펫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경매장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동물 생산업자가 태어난 강아지를 데리고 경매장에 가서 그럼 거기에 이제 동물 판매업자들, 펫샵 사장님들이 오셔갖고 거기서 강아지를 경매받아서 그 다음에 펫샵에 가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제 세 단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물 생산업, 경매, 판매업. 근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이 번식장이라고 하는 동물 생산업자. 여기가 문제가 됐습니다. 예, 번식장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네. 저희가 뭐 강아지 공장이라고 네.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개 농장이라고 또 따로 있잖아요. 네, 개 농장은 흔히 이제 그 식용개들을 키우는 곳을 개 농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구분이 되는 거죠. 네, 흔히 쓸 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번식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네. 하는데요. 일단은 이 번식장이라는 곳이 네. 등록제인가요? 허가제인가요? 법적으로 어떤 지위를 네. 가지는지 궁금해요. 네, 그 동물보호법에 정의되어 있는 동물 관련된 사업이 4개가 있잖아요. 네. 뭐 판매업, 수입업, 장묘업, 그리고 생산업인데 나머지 3개도 사실은 허가제가 아니라 등록제예요. 근데 심지어 동물 생산업만 유일하게 신고제입니다. 신고제라 네, 함은 그러니까 제일 낮은 단계죠. 내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신고만 하면 되는 뭐 그런 단계입니다. 물론 최소한으로 지켜야 될 그런 조건들이 있긴 한데요. 등록제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비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아무래도 미비하다 보니까 이거를 등록제로 바꾸려고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작년에 발의가 됐지만 통과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 사업 중에 유일하게 신고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문제는 전국에 동물 생산업 하시는 분들이 3천여 곳 정도 있다고 추정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곳이 93개밖에 없습니다. 네, 그것도 뭐 통계가 한 100개 정도 누락이 됐대요. 그러니까 최대한 200개 정도가 등록을 한 거거든요. 신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2,800개 이상은 불법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궁금한 게요. 불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버젓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뭐 법적으로 걸리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위클립에서 설명드렸지만 너무나 이게 시골의 구석에서 그러면 뭐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이 자기 관할 지역에 강아지 공장, 번식업 하시는 분들이 몇 개 있는지라도 파악만 해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정만 할 뿐이에요. 정확히 몇 천 개 있는지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저는 이게 네.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판매업자에서 바로 펫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네. 중간에 경매장을 거친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경매장 쪽에 저희가 집중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의 곳에서 번식장이 운영되고 있는지 대충이라도 파악이 가능하거나 또는 네. 의지만 가진다면은 얼마든지 불법적인 요소들을 잡아낼 수도 있을 것 네. 같은데. 일단 근데 100% 번식장 경매장을 다 거치는 건 아니고요. 아. 바로 생산업에서 판매업자로 바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생산업도 잘하시는 분들은 잘 또 되게 하거든요. 관리도 잘하고. 근데 이 강아지 공장의 문제는 대부분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정말 공장처럼 찍어내고 이렇게 하는 게 문제였는데 사실은 그 경매장도 구조가 등록되지 않은 그런 판매업자들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 안에도 사실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경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는지. 그래서 이번 동물농장 방송에서도 보셨지만 등록된 패시아 파장님이랑 같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 들어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경매장 안에서도 관리 같은 게 되게 어려운 상황이죠. 네. 사실은 이번에 저희가 그 영상으로 봤던 충격적인 그 상황이 벌어진 곳이 신고를 한 곳이었죠. 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전라도 쪽에 있는 생산업자였는데 신고가 되어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고가 되어 있는 곳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 신고가 안 된 2,800개 이상의 지금 추정되는 곳들은 어떻게 되고 있을지 뭐 추정만 할 뿐입니다. 네. 네. 일단 사실은 우리가 왜 항상 동물보호법 이야기를 하면서 동물들이 법적으로 물건으로 취급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생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명과 관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건을 찍어내는 것처럼 네. 공장처럼 지금 표현을 그래서 강아지 했습니다만. 공장이라는 네. 이름이 붙은 거고 실제 이번 방송에서 나온 내용들을 좀 소개해드리면 충격적인 게 많았죠. 그래서 일단 당연히 뜬장에 애들이 관리되고 있었고 배설물을 잘 예. 처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발바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뜬장. 그리고 애들이 햇빛 한번 못 보고 평생 뜬장에만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강아지들이 보통 발정 그 사이클이 6개월 정도라고 봐요. 대형견들은 더 길기도 하고. 그런데 호르몬제, 발정 유도제까지 마치면서 1년에 3, 4번까지 출산을 했다. 그래서 새끼가 태어나면은 어미와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바로 분리시켰다. 또 주사기로 인공수정하는 장면도 나왔었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암컷 그 강아지가 발정 기간이 끝나가니까 빨리 그 사이에 또 교배를 해야 한 마리라도 강아지를 더 생산하니까 그거를 데리고 와서 이제 인공수정이라는 말 아래에 그런 행동하는 게 잡혔고요. 네, 또 이런 얘기까지 하셨잖아요. 그 애들이 모견들이 평생 임신 출산만 반복하다가 어느 이제 나이가 들면 생식 능력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을 자기는 개식용 농장에 안 팔고 땅에 묻어줬다. 그나마 자기는 더 낫다는 식의 이제 발언도 하셨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추정하는 거긴 하지만 그 생산업에서 이제 은퇴한 생식 능력이 떨어진 개들이 개 식용 쪽으로 굉장히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반려동물 식용 금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여러분이 몸에 좋다고 드시는 그 개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몸에 안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드시는 분 많지 않으시겠지만 드시는 분들이 지금 사실 굉장히 이렇게 가슴 아픈 뒷얘기를 가진 개를 드시고 계실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그 안에 상황도 열악한 것도 저희가 봤고 모든 것이 다 충격이었는데 가장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던 부분이 뭐냐면은 그 개 번식장의 주인이라고 하시는 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약품들과 주사기와 수술을 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왕절개하는 것들이 다 나왔죠.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데 진짜 안타까운 거는 어쨌든 이분이 수의사 자격이 없는 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행동을 수의사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마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누가 봐도 불법 행위고 누가 봐도 위험한 행동인데 왜 저걸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이번에 방송을 보시고 모든 분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분을 처벌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없어요.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일단 가장 크게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이분이 마취제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게 케타민. 네,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 마약류로 분류된 약이었거든요. 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찾아보니까 제3조에 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매매, 알선, 수수하는 행위를 굉장히 크게 처벌하고 있어요. 이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어쨌든 소지도 하고 있었고 사용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법으로 이거는 적용을 아마 받을 것 같고 동물보호법이 또 문제인데
사실 동물보호법에 동물학대행위는 저는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동물보호단체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하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동물보호법 제8조의 동물학대 금지 조항에 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애들이 판매가 될 때 너무 크면은 자꾸 키워야 많이 사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크면은 애들이 판매량이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법적으로는 60일에 판매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30일에 경매자로 넘어가고, 그래서 펫샵에서 실제 팔 때는 45일 전후로 팔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위반인데 그거에 대한 처벌 조항은 행정처분밖에 안 돼요. 행정처분? 네, 한 번 걸리면 경고, 두 번 걸리면 영업정지 7일, 세 번 걸리면 영업정지 15일. 그러니까 이분한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없는 거죠. 그 마약류 사용한 거 빼고는.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거는 다 방송을 보셨겠지만 제왕절개 수술을 그렇게 비전문가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사법으로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수의사법적으로 전혀 불법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수의사법에 의거해서 수의사법 제10조에 의거해서 동물의 진료 행위는 수의사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수의사가 아니어도 동물 진료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마련돼 있죠. 저희가 많이 설명드렸죠. 그래서 아직 면허가 없는 수의과 대학 학생들이 수의사 면허를 가진 교수님 지도 아래 행하는 실습 행위, 또 하나가 봉사활동 행위, 그리고 또 응급 상황에 처한 동물들에 대해서 하는 행위들. 근데 거기 외에 또 하나 있는 게 바로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 행위거든요. 그 흔히 자가진료 조항이라고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자기가 키우는 개의 진료 행위, 주사를 놓건 수술을 하건 수의사법으로 위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지금 주사 놓고 배가 아르고 제왕절개 수술을 많이 했지만 수의사법을 전혀 어기지 않았습니다. 수의사법상 처벌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자가진료 조항은 이렇게 동물학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기회에 좀 삭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가진료 조항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사실은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수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이 부분이 정말 심각하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대로 개정이 되지 않는지. 그러니까 말입니다. 정말 저도 답답한데, 일단 자가진료 조항이 이렇게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한테 진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놓은 것 자체가 우리나라 민법에 동물을 이분법적으로 물건처럼 취급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사실은 자가진료 조항이 생긴 이유가 이 축산 쪽 동물들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산업동물들. 산업동물들, 돼지 뭐 닭 몇십만 마리, 몇천 마리씩 키우는데 그거 수의사가 한 마리 한 마리 다 어떤 진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농장 사장님들이 예방접종이나 이런 주사 간단한 거 정도는 자기가 직접 놓을 수 있게, 그래서 이게 94년에 만들어진 조항인데,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이든 뭐 수의사법이든 동물을 반려동물, 산업동물로 구별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물일로 이렇게 통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려동물 분야에 와가지고 이게 동물학대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상황이 왔는데 아직까지 자가진료 조항을 건들지 않고 두고 있다는 거는 저는 정부가 법적으로 아예 자가진료, 동물학대를 조장하고 있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좀 많이 이슈가 됐으니까 좀 정부 관계자들도 이런 걸 좀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는 좀 자가진료 조항을 좀 없애야 되지 않나. 완전히 다 없앤다고 한다면 산업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네. 반발도 심할 것 네,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뭐 단계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산업동물이랑 반려동물을 분리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방법은 찾으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런 시도가 없다는 거예요. 자가진료 조항을 철폐하려고 하는 시도가, 의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하려면 반려동물을 분리해서 반려동물만 먼저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축산업 쪽에서도 자가진료를 허용해주고 싶으면은 축산업 등록제 허가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가된, 정부가 원하는 기준에 따라서 허가된 농장에서 기르는 동물에 대해서만 하게 해준다던가, 이렇게 여러 가지 앞에 조건을 달면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라도 해서 자가진료 조항을 좀 폐지하거나 삭제하거나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제정되어 있는 동물보호법과 관련해서 저희가 개정 문제를 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자가진료 조항도 분명히 바뀌어야 되지만 또 네. 다른 부분들도 저희가 네. 개정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번에 구체적으로? 나왔던 것 중에 또 하나 이제 좀 이슈가 됐던 게, 그렇게 동물들이 안 좋은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을 구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자기 소유물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동물학대행위가 명백했을 때도 걔네들 구조해도 3일 내에 돌려줘야 돼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예전에도 이런 문제가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동물 그 개에 관련된 얘기는 아니었고, 방치되고 있는 소를 어떤 동물보호단체에서 긴급 구조했다가 사유재산 침해 뭐 이렇게 되고 뭐
지적 싸움 가고 막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이슈가 됐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법이 발의가 된 적이 있어요. 2014년 5월에 민명주 의원님이 대표 발의를 해가지고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거든요. 네. 어떤 내용이냐면 동물보호법상으로는 피학대 동물의 격리 조치를 3일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동물의 소유주가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학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3일 이상의 어느 시점에 동물을 다시 소유주한테 반환 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고자 이거를 이제 구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거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걸 회의까지 하긴 했더라고요. 농해수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었는데 회의한 그 시점에 그 농해수위의 수많은 법들이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거든요. 그러니까 농림, 축산, 식품, 해양, 수산과 관련된 수많은 법들이 같이 논의가 되다 보니까 이 동물보호법이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나 봐요. 국회의원분들이 봤을 때. 그래서 당시에 한중 FTA 때문에 농업 관련된 이슈가 많아가지고 이게 상정이 됐는데 회의에서 이런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자. 지금 한중 FTA 얘기를 하자. 농업 얘기를 하자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묻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과가 못 되고 이제 계류 중이고 19대 국회가 끝났으니까 폐기가 곧 되겠죠. 그러면 다시 발의를 하고 이제 네. 통과를 시켜야 되는 또 네. 이제 처음부터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인데 네. 이번 일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사실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상에서 동물보호법 개정과 관련된 저희가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잖아요. 네, 지금 동물보호단체가 동물보호법 좀 강화하자 개정 서명운동을 하고 있고 또 이 수의사법의 자가진료 조항 없애자 이 서명운동 두 가지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좀 검색을 하셔가지고 이런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명운동 이름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동물자유연대에서 강아지 공장 철폐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을 요구합니다라는 이름의 구글 닥스에서 이거를 지금 서명운동을 받고 있거든요.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 또는 구글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서명운동에 참여하시면 되고요. 다음 아고라에서 동물학대 조장하는 자가진료 철폐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여기도 좀 서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생산업에서 또 경매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판매업을 하시는 분들까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는 누구라도 다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아까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2개월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눈에 보기에 그냥 귀엽고 예쁘니까 작을수록 가격이 더 비싼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반려인들의 태도가 가장 전향적으로 많이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짚어드렸다시피 작년에 동물 판매업소가 700개 이상 늘어서 지금 3,300개가 있거든요. 전국에. 그러면 이번 방송에서 소개된 거 들어보니까 한 달에 경매장에서 경매되는 동물이 2만 마리. 그리고 동물 판매업소가 3,000개가 넘게 전국에 있고 이거는 당연히 동물을 쉽게 사는 사람들의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이게 산업이 바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도 물론 제도를 바꿔야겠지만 그래서 동물을 키우고자 하시는 분들도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분명한 건요. 동물을 키우시고자 할 때 저희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라고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정말 예뻐서 너무 귀여워서 그냥 정말 가볍게 산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더불어서 저희가 계속 유기견, 네, 유기묘, 입양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쪽으로 좀 눈을 많이 돌려주십사 늘 말씀을 드리는데 쉽사리 확산은 좀 안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예, 아직도 우리가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딱 예쁘고 귀여운 그래서 기르고 싶은 그 수준이 아닌가. 가슴 아프지만 우리의 수준이 딱 그 수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사실 이제 앞으로 수의사가 될 우리 수의대생이 나와 있잖아요. 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예, 진짜 역시 데일리벳에는 예쁜 여자 실습생들만 와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학범 대표 때문이 아닌가. 저희는 그냥 선착순으로 그냥 봤거든요. 전혀 아무런 기준이 없습니다. 예, 그런가요? 네. 정말 학범 대표와 상관없이 오셨나요? 예,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본과 4학년 박다소입니다. 네, 데일리베이스로 실습 나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대표님이 잘생기셔서? 오빠, 제 가설이 맞았네요. 예, 정확한 인증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 TV 동물농장에서 강아지 공장을 이렇게 다루고 또 번식장 이야기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수의대생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서 느낀 것이 자가진료조항 철폐가 가장 시급하겠지만 그것 외에도 저희가 동물 보호나 복지 같은 것에 조금 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이런 개인적으로 반성이 많이 들었고요. 네. 네, 그거를 좀 지금까지는 시민단체에만 너무 맡겨두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걸 보면서 이제 저는 아직 수의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의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선천적인 이런 질환이라든가 뭐 기형을 포함한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브리딩을 하고 또 뭐 면역능을 획득하기도 전에 2개월령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아 우리가 의료인으로서 우리도 함께 시민단체와 함께 목소리를 내고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은 수의사 선생님들이 그동안은 동물 복지나 보호와 관련해서는 살짝 뒤로 빠져 있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떤 노력이야? 뭐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 하는 거, 동물보호 캠페인 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아, 지금 같은 봉사활동하는 수의사라서 편드시는 거예요? 편드는 게 아니라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네. 거는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부족했다. 영향력도 부족했고 네. 이슈도 잘 안 됐고 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거죠, 수의사들이. 학생이 저렇게 생각할 정도인데. 후배 앞에서 좀 수의사들. 부끄러우세요? 네. 선배 수의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노력을 안 하고 있진 않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은 우리 수의대생들이 바라보고 있는 현실이요. 네. 사실 수의대생들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이 좀 스스로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반성이 있기도 함과 동시에 사실은 선배님들과 후배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좀 제시한 것 같기도 네. 해요. 네. 이제는 뭐 여론도 제대로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서명 운동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좀 제대로 돼야 될 텐데. 그렇죠. 이번에는 정말 동물보호단체한테 맡겨놓고 뒷짐지고 보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수의사들도 적극 나서가지고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늘 여러분이 함께 힘을 보태주셔야 되고요. 계속해서 관심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왜 관심을 보여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늘 그랬듯 저희 위클리벳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번식장과 관련된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또 법적으로 자가진료 조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왜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네, 자가진료 조항은 이 수의사법이거든요. 네. 동물보호법과 함께 수의사법이 함께 좀 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본인이 그 앞에 이렇게 써놨다고? 네, 수의사법 시행령 자가진료 조항이 삭제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어떤 한 분야에서만 또 신경을 쓰고 한 직군에서만 신경을 쓴다고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반려인 분들의 문화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도록이면 유기견, 유기묘를 입양하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번 관심 꺼트리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클리벳 황당무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